오늘부터 우리 7시에 새 출발 법회하고 8시부터 1시간 동안 고차지정 공부하는 거고요. 그 전에 본래 1시간 이래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썼네요. 18분이네 벌써. 한 40분 정도 그냥 우리 편안한 말씀 나눌 건데 혹시 어부님 중에 특별히 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같이 말씀 나누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 제가 요 삶의 메커니즘 여러 개로 나눠서 드렸거든요. 요거 이게 상세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죠. 그건 수업에서 몇 시간 걸려서 해야 될 거고. 요번에 마음 닦아갈 때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 교재를 만드는 중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추석 때 일주일간 법회를 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야말로 꼼짝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교재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한 80페이지 정도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작업에 이어가지고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조금 언급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최근에 공부한 그 마음의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단계의 왜곡 관계, 그리고 심의식의 중첩 관계,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한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동안 공부한, 그러니까 그 정리한 게 우리 삶의 메커니즘 중에 어떤 남아있는 부분을 좀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마음특강은 그때 만든 교재를 좀 더 최근 이야기까지 해서 보완하고 그 삶의 메커니즘 자체를 일단 교재로서 완성해서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8주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4주차부터 8주차까지 5주 동안은 삶의 메커니즘을 교재로서 나눠드리고, 그냥 간략하게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요 교재, 그러니까 요 모아져 있는 그림, 요 그림으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교재를 참고하는 위에서 오온, 12연기, 8정도, 사성제, 그리고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요 5가지 주제를 메커니즘 위에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참 같이 의논한 결과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삶의 메커니즘이 요 그림 한 장을 놓고 쭉 서술을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너무 서술 과정이 막연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보는 분도 그렇고 제가 의사 전달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제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해체를 해야 되겠다. 메커니즘을 요만큼 좀 해체를 해서 그 연결관계로 설명을 하면 훨씬 좀 설명하기도 쉽고 허부님들 공부도 쉬울 거고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서술의 막연함이 없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제법 여러 시간 걸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 표지 그림은 이전에 그렸던 그림이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7페이지인가요? 그렇죠. 7페이지 걸려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특별히 다른 주제 제안이 없으면 요 이야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메커니즘이 머릿속에서 쫙 그려지는 분들이니까 메커니즘을 제 머릿속에도 그려지거든요. 쭉 한번 시간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표지 그림은 삶의 메커니즘에서 1511, 그러니까 2015년 11월 현재 상태의 그림이다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요게 이전 그림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은 가장 중요한 점이 요 중심에 있는 찢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마음의 삼중의 왜곡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탐이 찢다를 붙잡는다. 탐에 붙잡힌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된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이해를 바꾼 게 뭐냐 하면 탐이 찢다를 붙잡는다라고 보지 말자 이랬죠. 탐도 찢다를 구성하는 몸통의 일부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보면 식이라는 거, 새끼 쳐진 식이 몸통으로는 외입처의 알미고 외입처에 대한 암, 그리고 2차 인식이라는 이제 자기 활동을 하죠. 그럼 2차 인식에서는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안다라는 이야기고, 느낌을 분별해서 알 때 상의, 중생이니까 당연히 병든 상이죠. 달리 말하면 번뇌가 간섭하는 것 때문에 이 느낌을 그저 무상하다라고 알지 않고, 달리 말하면 즐거운 느낌이 느껴져도 참으로 무상한 즐거운 느낌이요. 참으로 무상한 괴로운 느낌이요. 참으로 무상한 불고불락의 느낌이요. 요렇게 무상하다라고 바르게 보아가지고 그 느낌들에 매이지 마라 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번뇌가 작용하면 어때요? 그걸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느낌 자체에 대해서 항상한 거요, 지속되는 거요, 계속되는 거요, 요렇게 잘못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무명이란 이름의 왜곡으로, 그러니까 항상한 느낌, 요렇게 왜곡된 느낌, 요거를 느낌의 알미죠. 요걸 무명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표현 하나하나를 정확히 써야 되는 게 이 느낌이 항상하다라는 왜곡이 아닌 거예요. 항상하다라고 왜곡된 느낌, 항상하다라는 왜곡이 작용한 느낌의 암, 요게 무명이다라는 거.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항상하다라는 거하고 항상한 느낌이라는 왜곡이 다른 거죠. 그게 무명이라면 탐은 그 무명 위에서 항상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붙잡으려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탐은 즐거운 느낌을 붙잡으려는 요 개념이 아니죠. 즐거운 느낌을 무상한 즐거운 느낌, 그러니까 매이지 않아야 하는 거, 이렇게 보지 못하고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 자체를 수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게 붙잡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을 말한다. 요 개념. 우리가 어쨌든 이제 그 부분까지를 설명을 해낸 거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찢다라는 것이 무엇냐? 그냥 새끼 젖은 식이 2차 인식을 마치면 행위하기 위해서 이름을 찢다라고 바꾼다. 요 개념이 아닌 거죠. 이제 몸통상으로
식하고 심하고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거 발견한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요? 식은 새끼 초준 상태에서 외입처에 대한 알미다. 요것을 몸통으로 2차 인식이라는 활동을 한다. 요런다면 심이라는 것은 식이 자기 몸통인 외입처의 알매다가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분별해 안, 그 느낌의 알미 더해진 거죠. 번뇌가 작용하면 느낌의 알미 어떻게 해요? 탐진 무명이라는 왜곡 상태로 생겨나는 거고, 번뇌가 부수어졌다,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무탐무진 명이라고 하는 왜곡되지 않은 느낌 그대로의 알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외입처 대상에 대한 알매다가 거기서 손붙잡고 함께해서 외입처의 암과 느낌의 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로서 찌따의 몸통이 된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죠. 2차 인식에서 한쪽에는 외입처의 알미 식이고 느낌의 알미 탐진 무명인데 요 두 가지가 함께한 것. 즉 외입처의 암 더하기 느낌의 알미 찌따의 몸통이다라고 본 거. 요걸 보아낸 게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에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 중요한 발견이고, 요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먼저 한번 공부했죠. 식이 의지하고 집착한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의지와 집착이라는 두 가지를 심이 아니라 식이라고 말하는 데 대한 근거로 작용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중심에 놓고 이걸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는 이거를 한 장으로 놓고 서술하기는 너무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일단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삶의 메커니즘의 개별 구분이랬어요. 요 개라고 하는 말, 시스템 요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만큼의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그 범위에 대한 인풋, 아웃풋,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가 있고 나가는 것은 무엇가 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상관없고, 하여간 요 적정한 정해진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언지 나가는 것은 무언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는 이야기를 영역별로 구분해보자. 영역별 개를 적용하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오온이에요. 나죠, 나. 그죠? 오온에 집착감이 있으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 1번 오온 이랬어요. 요 그림이 이제 딱 요거지 뭐.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래는 존재라는 것이 몸을 말하는 색하고 마음을 말하는 식하고 요 두 가지가 1차적인 거죠. 그런데 몸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수상행이라는 2차적인 것들이 생겨나서 또한 쌓이죠. 이럴 때 부처님은 수상행이라는 세 가지를 이름 명자 명이라고 불렀고, 그 명을 희경법부님 이 명을요 식과 색이라는 두 가지에서 명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2차적인 거, 요 명을 식에다가 묶을까요? 색에다가 묶을까요? 어디에 묶을까요? 색에다가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색에다 묶어야 할까요? 식은 선생님이 갑자기 하는데 이 명색은 뭐 100년, 100년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죠. 식은 조금 따라 늘 변하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질문을 제가 좀 잘못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우문현답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다 묶을까요? 이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은 삶의 중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묶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질문이 부처님은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을 식에다가 묶었을까요? 색에다가 묶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 분명히 식과 명색 이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을 색에다가 부처님은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부처님은 명을 식에다가 묶지 않고 색에다가 묶었을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고요. 근데 명이라고 하는 수상행 이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 아니다라는 점에서 식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식에다가 묶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좀 애매함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 그렇다면 명이 식을 포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접근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불교 안에서 오랫동안 명색이란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명색이 오온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수영법은 우리 이 얘기 이해하는 거죠. 명색을 식을 포함한 것으로의 오온이다 라고 이해를 하니까 12용기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명색을 오온이라고 딱 고정시키고 나니까 오온이 명색으로 있는데 그 앞에 식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란 무엇일까? 이게 뭔가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한 게 뭐냐 하면 삼세 양중인과에 의해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연결식이다. 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재생연결식이다 라고 12용기의 식을 정의해버렸잖아요. 이게 왜 식을 그렇게 보게 됐느냐 하면 명색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12용기의 용어를 정의하는 분석경에서 명색에다가 식을 포함하지 않아요. 수상, 사촉, 작의. 사촉, 작의는 형성작용이다 라고 해서 행으로 이해하는 이래야지 결코 부처님은 명색에 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포함되지 않은 명색하고 앞에 있는 식하고가 합쳐져서 오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 생각에 맞는 거예요. 요 개념.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러면 왜 명이라고 하는 이 물질 아닌 것들을 식에다 묶지 않고 색에다 묶었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면 이제 해경법부님 딱 답변 주신 그 부분이죠. 우리가 꼭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물질이다 물질 아니다 이것의 구분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물질일까 아닐까 이 개념보다는 어서 오셔요. 두 개의 일차적인 존재 식과 색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상행은 식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100년이면 기능이 다해서 죽어야 하는 요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하는 가운데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식이거든. 근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이건 왜 그럴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물질로 된 이 몸은 그저
그저 100년이면 기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을 유지하지 못해. 뭐 이거는 그냥 드러나 있는 현상이지 왜 그럴까? 부처님이 100년에 한 번씩 죽어? 이렇게 답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100년에 한 번 죽는 게 물질로 된 몸과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요 라고 현상을 설명해 준 거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삶이 몸이 죽었다라고 해도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이어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수상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명은 물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죽은 다음에 식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 가져가는 것일까? 색과 함께 버려지는 것일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걸 기준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왜? 사는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부처님은 2차적으로 생겨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기간에서 일치하는 색에다가 묶은 거죠. 그래서 명색 이랬고, 이 명색은 그저 100년에 한 번씩은 버려져야 하는 거. 뭐 요게 우리 삶의 가장 커다란 현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식과 명색이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 거죠. 한 가지는 단 한순간도 식이든 명색이든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거.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지어져 있다라고 해서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반드시 함께하는 거고, 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색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서로 조건됨 가운데 명색은 길어야 100년이고 식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뭐 이런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기능이 다해서 떨어졌다라고 해도 그러나 마음 혼자 있을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 서로 조건되는 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야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삶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식과 명색으로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명확한 해석이죠. 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신경 같은 데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런 표현을 직접 써주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몸으로 사는 거고 저 세상이라는 것은 죽어가지고 새로운 몸과 만나는 그 세상인데 여기에 이 식이 끊어짐이 없대.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야 돼라는 것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삶의 메커니즘을 해체해서 보자라고 할 때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아 미안합니다. 이걸 진짜 직영부부님 거를 미처 뽑아놓지 못했네. 좀 이따가 뽑아드릴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박스를 이렇게 친 거예요. 두 줄로 된 박스가 뭐냐 하면 요게 하나의 개야. 그래서 요 박스 식과 명색 합해서 5온이 들어있는 요 박스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오죠? 삶의 과정에서 행위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잖아. 그 머문 식이 와서 쌓여주는 게 식온에 쌓이죠. 그러니까 머문 식이 이 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인풋. 그런가 하면 나가는 건 뭐가 나가요? 요거 우리가 알죠. 식과 명색이라는 게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잖아요. 생, 노사, 수비고, 운해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시기, 그러니까 머문 시기 와서 쌓인다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식이 늘어나잖아요. 식이 늘어나면 서로 조건되는 명색이라는 것도 앞의 명색은 소멸하고 늘어난 식과 대응하는 새로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다시 오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요게 이러한 머문 식이 쌓이는 이게 한평생에 한 번씩만 쌓이는 건 아니라고. 그죠? 매 순간순간 와서 쌓이는데 100년에 한 번씩 몸이 죽으면 거시적으로 윤회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 윤회하는 이거 말고 한 100년쯤 살아가는 동안은 어떠할까? 이럴 때는 사실은 같은 건 아니지. 매 순간순간 새로이 달라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금생의 이 몸과 함께 100년을 가잖아요. 그럼 그 100년, 몸과 함께 100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융내입처가 되어가지고 지금을 살잖아. 요 개념. 그래가지고 머문 시기라고 하는 인풋이 있으면 거시적으로는 윤회하고 미시적으로는 융내입처가 되어서 지금을 사는 오온의 계로 보면 하나의 인풋에서 두 개의 아웃풋이 존재하죠. 요 개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거 지금 이 순간의 삶 미시적인 삶의 전개에서 융내입처가 되어가지고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요 때예요. 놓치지 말자고요. 해경부부님 오온이 나인가요? 아니요, 오치온이 나죠. 그죠. 맞습니다.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해경부부님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죠? 오온 자체가 육내입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욕탐이 집착이라는 곳으로 간섭을 해줄 때, 그러니까 욕탐이 붙잡으면 오온이 취가 더해져서 오치온이 된다. 그때에 육내입처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나여라고 집착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육내입처로 현재를 사는 거죠. 요 개념. 오온은 내가 아닌 거예요. 오치온이 나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존재경에서 말해주는 비유가 있죠.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수분으로, 업을 땅으로, 그러니까 밭으로 해서 식을 머물게 하고 머문 식이 와서 쌓이는 그 개념을 보죠. 그러면 우리 사는 것을 좀 크게 나눠보면 어떠나요? 오온의 개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식과 명색이라는 하나의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시적으로는 생도사, 윤회로 나가고 미시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가장 요약된 표현이 요건 거예요. 육내입처가 그러니까 1차 인식해가지고 식을 새끼치면 그 새끼 젖은 식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삶의 과정이 복잡한 거 빼고 가래를 수분으로 사막에 던져진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물기가 필요해. 가래가 수분이요. 그리고 업을 짓는다.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이 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 그것이 와서 쌓여. 이런 관계를 보여주죠. 요거 해체해서 보면 좀 쉽죠.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삶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시작할지를 모르는 거야,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 오른쪽에다가 뭘 놓았냐 하면 요 머문 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놈일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난 건 안식이고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생겨난 건 의식이죠. 이렇게 이 머문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난, 그러니까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6가지 마음 육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머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 자체는 결국 씨앗으로 뿌려진 식하고 머문식하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차 인식, 감각을 통해 가지고 새끼 젖은 씨기 씨앗이 되어 가지고 한순간을 살면 이러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삶의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머문식이죠. 그러니까 식온을 구성하는 머문식들이 쌓여 있는 식온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그 법원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전생을 본다라는 것도 저기 있는 전생을 보는 게 아니라고. 전생을 살았던 그 순간의 삶의 기억이 머물러 가지고 식온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저 안에 전생의 언제를 살았던 그 머문 시기 기억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그 찌따의 외적 활동에 속하는 찌따나 빠따나 빠니디 의도, 기대, 지향 중에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꺼내놓고 이해합시다. 뭐 어디부터 시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환구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일단은 오온이라는 게 식이 머물고 명색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요기에서 요 식이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 그렇게 압시다 라는 거지 뭐. 설명은 뒤에 하고 그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났느냐에 의해서 육식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삶의 기억을 몸통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뭐 그런 식이 와서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오온을 구성하고 있어. 이것이 윤회하든가 지금을 살든가 거기에 욕탐이 취로 작용하면 오치온인내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림 한 장을 그려봤고요.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오온, 오치온 하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뭐예요? 1차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온, 오치온이 육내입처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뭐 그랬을 때 1차 인생 하나도 사실은 그려보면 양이 많아요. 이게 안이비설신의라는 네이처 자체가 식과 근이 더해진 것이다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메커니즘이 안 풀어지잖아요. 식과 근이 더해져서 처가 된다라는 요 개념.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내려니까 이게 1차 인식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대학이 많아요. 그런데 1차 인식이 이렇게 설명되지만 사실은 애매함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일체를 말했잖아요. 일체는 내입처, 외입처 요 12가지를 가지고 일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일체경에 이어지는 몇 개의 경전들은 뭐 표현하자면 그래요. 버려야 하는 일체를 말해주겠다. 일체가 내입처, 외입처잖아요. 버려야 하는 일체는 뭐겠어요? 그냥 6내입처, 6외입처 버리면 되겠지 뭐.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버려야 하는 일체는 6내입처, 6외입처에 이어가지고 새끼처진식 그리고 3, 4화합 촉 그리고 촉해서 생겨나는 수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이 5가지를
버려야 하는 일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일체가 두 가지인가? 그거 좀 곤란하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2연기에서는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입처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나요? 내입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 없이 감각 주관인 내입처는 있을 수 없잖아요. 내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인 외입처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 왜?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 사는 일이라는 게 일단 내입처가 있다. 그래서 외입처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요거는 그냥 저절로 1차 인식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3, 4와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도 끊어짐없이 연결되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영역을 하나의 그 단락 지어질 때 부처님은 내입처로부터 시작되어서 느낌까지 가는 이 부분이 1차 인식의 하나의 영역이다.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를 일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입처, 외입처의 식과 촉과 수를 더한 이 전체 영역 모두가 사실은 일체다. 왜? 사는 거기 때문에.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부여될 때 경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 뭐 어떤 데는 내입처, 외입처가 일체요? 이래놓고는 바로 이어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는 바로 거기에 몇 개 더 있어. 이러면 이게 설명되지 않으면 부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서서 그거 말고 또 있어. 이런 부처님 스스로가 일관적이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사는 이야기다라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뒤따르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1차 인식이 내입처, 외입처, 욕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좀 더 크게 보면 촉과 수까지를 포괄해서 1차 인식이라고 말해야 한다. 요 개념을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1차 인식, 좁은 의미의 1차 인식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를 그냥 따로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뭐냐 하면 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촉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넓은 의미의 1차 인식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좁은 의미의 1차 인식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촉이 자체적으로 차지하는 의미가 커요. 여러분 혹시 그 요즘 서울법회 동영상 좀 보셨나 몰라요. 서울 사성제법회에서 최근에 여러 주 동안 사식, 4가지 음식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끝냈다 사식. 그 사식에서 보면 4가지 음식 이러는데 하나가 1차 인식 감각작용을 말하는 덩어리진 음식, 촉식, 그리고 행위를 말하는 의사식, 머문 식이 쌓이는 앞에서 본 오온 이영역, 식식 이렇게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1차 인식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촉이라고 하는 요게 좁은 의미의 1차 인식과는 전혀 별개로 우리 삶의 중요한 자리로 그 4가지 음식의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촉도 자체적으로 하나의 개로 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좁은 의미의 1차 인식이라는 개 2번 했죠. 그리고 촉이라는 개 3번에서 촉 요거를 구분해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좁은 의미로는 구분이 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1차 인식 안에 촉이 들어있다. 그러나 중요도 때문에
구분되어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그림은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간 이런 방법으로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8번까지인가 같죠? 8번이 이제 최근에 우리 공부했던 식의 의지와 집착까지 이렇게 갔는데 시간이 8번도 있어요. 나중에 보완해드릴게요. 그 그림이 8번 같은데? 7번인데 8번인데요. 여기는 7번으로 7번인데. 에이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이 그림 세 개예요 이거. 그게 8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밑에 페이지 그렇구나. 8번 맞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먼저 상세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마음 특강에서도 또 교재를 통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이렇게 좀 해체된 상태로 제가 좀 막연하지 않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교재를 만들려고 요 시도를 했는데 이 정말 이 그림 만드느라고 되게 좀 피곤한 것 같아. 저기요.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훨씬 저 같은 경우는 마음 탁하게 한 번 더 들으면 또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훨씬 좋을 겁니다. 요거 아주 제가 그 나름대로 시도를 잘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5분만 쉬었다가 새 출발법에 시작할게요.